안녕하세요. 오늘 오소리 발표를 맡은 김소임입니다. 네, 저는 무적 LG전자에서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요. 주 업무는 라이센스 컨설팅 그리고 오픈소스 검출하는 스캐닝 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부캐는 오픈체인 코리안 워크그룹 운영위원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오늘 발표하는 오소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소리 목차는 이렇고요. 혹시 오소리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오소리는 공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소리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소리의 탄생 배경입니다. 우리가 개발할 때 오픈소스를 엄청나게 가져다 쓰는데요. 오픈소스는 대부분 고지 의무나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소송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오픈소스들을 모두 리스트업하고 그리고 라이센스를 확인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픈소스들을 리스트업하고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오픈소스별로 라이센스가 무엇인지 체크하기 어렵고 또 라이센스별로 의무사항은 무엇인지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공개한 프로젝트 오소리이고요. 한글 이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리내다 라는 뜻이고 오픈소스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공개해서 누구나 쉽게 오픈소스 라이센스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오소리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소리 프로젝트는 바야흐로 22년 3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오픈체인 코리안 워크그룹에서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데 이때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가 뭉칩니다. 그리고 23년 3월까지 계속 이 DB 설계라던가 이 오소리 프로젝트를 어떻게 거버넌스할지 체계를 구축해 왔는데요. 23년 3월에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조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화제의 업무 협약식 사진입니다. 우리는 이때 하필이면 오소리를 올해 10월에 발표하겠다라고 공표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데드라인의 중요성, 우리는 그걸 맞추기 위해 엄청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꼭 언제 나 다이어트 오늘부터야 주변에 꼭 알리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10월에 발표하게 되었고요. 오소리가 제공하는 정보는 크게 라이선스, 오픈소스, 그리고 제약사항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라이센스별로 고지 의무, 소스코드 공개 의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는 링크만 있다면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센스를 버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사항은 오픈소스별로 그리고 라이센스별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라이센스에는 SPDX 아이덴티파이어 그리고 고지 의무 그리고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된다면 공개 범위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익스큐터블 단위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 라이브러리 단위인지 라이센스별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라이센스별 리스트릭션도 제공하는데요. 이때 리스트릭션에 대해서 신호등 체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정보입니다. 오픈소스는 버전별로 라이센스를 표기하는데요. 이 이유는 우리가 가끔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다 보면 1.0 버전에서는 고지 의무밖에 없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2.0부터 갑자기 상용 라이센스로 바뀐다거나 버전별로 라이센스가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라이센스 정보를 제공하고자 버전별로 라이센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오픈소스별로도 제약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약사항은 어떤 게 있나 살펴보면요. 우선
상용 사용 금지, 수정 금지, 이름 변경 금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쓰이는 제약 사항들을 카테고리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 사항별로 상용으로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신호등 레벨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이 오소리 프로젝트는 오소리 db github.io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명칭, 목적, 비전 이런 것도 제공되고 있고요. 또 이 오소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운영 정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란에 가보시면 오소리 데이터를 활용할 때 필요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하는 방법 또는 이 아까 말씀드린 제약 사항들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소리 데이터는 올리스 사이트에 가셔서 오소리 메뉴에서 검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오픈소스별로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라이센스별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발자잖아요. 이걸 CI/CD 연동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REST API로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별, 라이센스별 정보도 땡겨갈 수 있습니다. 이 REST API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2부 카카오의 김영환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 올리브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김영환입니다. 앞서 소임님이 발표를 잘 해주셔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이어서 오소리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발표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소리 데이터 구성 요소인 스키마와 그리고 PURL 그리고 사용자 API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소리의 그동안의 준비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오소리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소리 DB 스키마는 크게 4가지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저장하는 OSS 마스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버전별 정보를 담기 위한 OSS 버전 테이블이 있습니다. OSS 마스터 테이블은 오픈소스 이름, 오픈소스 다운로드 URL 주소와 PURL 등의 정보를 담게 됩니다. 뒤에서 PURL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PURL을 이용해서 유일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버전별 라이선스가 다르거나 별도의 알림 정보 등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부가 정보를 담을 수 있게 DB 스키마를 설계하였습니다. OSS 버전 테이블에는 OSS 마스터의 다양한 버전 정보를 담게 되고 각 버전마다 선언된 라이선스와 저작자 정보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소임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버전별로 라이선스가 달라진다든지 하는 상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OSS 버전별로 저작권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OSS 카피라이트 테이블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선스 마스터 테이블과 리스트릭션 테이블입니다. 라이선스 테이블에서는 라이선스의 이름, SPDX 아이덴티파이어, 고지문과 고지 의무 사항 등에 대한 여부를 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소스 공개 의무 사항은 파일, 모듈, 라이브러리 등의 단위로 설정할 수 있게 별도의 컬럼을 준비해 놨고요. 리스트릭션 테이블은 OSS와 라이선스의 다양한 제약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표현하기 위한 테이블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약 사항은 없으나 상업적 사용이 금지되거나 특허 분쟁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리스트릭션 테이블에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제약 사항별로 각각의 레벨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레벨에 따라서 위험 정도가 높아지는 형태이고 사용할 때 이 레벨에 따라서 얼마나 조심해서 써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레벨은 1에서 5까지 총 5단계 레벨로 되어 있고 레벨 5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OSS 마스터 테이블에서 유일성을 표현하기 위해 패키지 URL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패키지 URL을 왜 사용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카카오가
각 사에서 수집해 놓은 오픈소스 데이터를 합치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회사별로 수집해 놓은 오픈소스 패키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의 통일된 방식으로 맞춰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그 테이블의 화면의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같은 패키지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패키지 관리자에서 다른 형태를 표현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예시로 든 경우에는 아파치 메이븐 엔트에 대해서 각각의 패키지 관리자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기에도 각각의 타입이 다른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PURL은 이런 다양한 표현 방식을 표준화해서 그 통일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PURL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오픈소스 데이터를 표현하는 걸까요? PURL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표준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키마, 타입, 네임스페이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들의 조합에 의해서 최종 패키지 URL이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이 중 스키마와 타입, 네임은 필수 값으로 가져야 하는 정보이고 나머지 값들은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샘플 데이터를 보시면 앞서 공유드렸던 메이븐 엔트의 경우에 패키지라는 스키마를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타입으로 메이븐 그리고 네임스페이스와 네임으로 각각 엔트 그리고 버전명을 이용해서 PURL을 표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패키지 타입별 샘플 데이터는 그 자료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소리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API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소리 사용자 API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 목록 상세, 라이선스 목록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API는 별도의 인증은 필요 없고 1시간에 최대 5,000번까지 API 호출이 허용되는 형태입니다. 만약 5,000번이 넘어가게 되면 too many request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고 더 이상의 API가 호출 응답값이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오픈소스 목록을 조회하는 API입니다. 오픈소스 목록은 오픈소스의 이름 등을 이용해서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 조회된 API의 응답값에는 응답 코드와 그 API의 성공 여부, 또한 조회된 데이터의 개수와 데이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답값 데이터는 오른쪽 화면에 보여지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목록에서 조회한 오픈소스의 이름을 이용해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API입니다. 오픈소스 이름 기준으로 조회를 할 수 있고 조회 결과에는 오픈소스 상세 정보와 가지고 있는 버전에 대한 상세 정보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스키마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PURL 정보라든지 또는 제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응답값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선스 목록 조회 API입니다. 오픈소스 목록 조회와 유사한 형태이고 라이선스 이름을 이용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되는 응답값에는 라이선스 이름, 소스코드 공개 여부, 그리고 고지 의무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이선스 이름을 이용해서 상세한 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API입니다. 라이선스 이름 또는 SPDX 아이덴티파이어를 이용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된 응답 데이터에는 라이선스에 대한 설명이나 이름, 그리고 고지문, 그리고 제약사항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부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라이선스 API, 오픈소스 API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자료로는 공유드렸는데요. 보다 상세하게 확인하고자 하시면 앞서 공유드렸던 오소리 홈페이지 그리고 그 오소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세한 가이드를 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 URL 주소 같은 경우에도 오소리 가이드에 어떤 주소를 호출하면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오소리 프로젝트가 지나온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리 프로젝트는 앞서 소임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먼저 발제를 했고 거기에 LG전자와 카카오가 함께 시작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격주 단위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했고요.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DB 스키마 정의, 다양한 표준화 등을 정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로드맵과 회의록, 가이드북 등 다양한 자료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노션을 통해서 정리해서 데이터로 남겨놓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이 3사가 제주도에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워크숍을 통해서 이틀간 수백 개에 달하는 라이선스의 제약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이를 통해서 라이선스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제약사항들을 통일하고 각 라이선스별로 가져야 하는 제약사항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이선스 고지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선스 고지문들이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고 또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살펴보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이를 정리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오소리의 라이선스 제약사항 데이터들이 정제되어 만들어졌습니다.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서 오소리 공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나씩 진행해 왔습니다. DB 스키마와 DB 사용 가이드가 정리되었고 관리자와 사용자 API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앞서 소임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올리스와 오소리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소리는 삼성, LG, 카카오 3사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데이터를 추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젝트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DB 스키마 설계 과정에서 오소리 DB 가이드 자료도 함께 작성이 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오소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오소리는 약 6만 개의 오픈소스 데이터와 500여 개의 라이선스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더 많은 오픈소스 데이터들과 라이선스들이 존재합니다. 오소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데이터에 보다 많은 데이터가 계속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사에서도 지금 이제 초기에 공개한 데이터 이외에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기여자들의 참여를 통해야 보다 많은 데이터들이 쌓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소리 DB 데이터의 기여는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오소리 DB는 오픈소스와 라이선스 관점에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원뿐만 아니라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소리가 수집한 오픈소스에는 단순히 오픈소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는 버전 정보도 함께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와 오픈소스 버전 정보를 이용하면 오픈소스 취약성의 정보도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버전 정보를 활용해서 취약성 정보도 함께 수집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소리를 통해서 사용하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취약성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김소임님과 함께 Q&A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